정신없이 미디어 변화의 물결을 따라 가랑이가 찢어지도록 달려왔는데 온 것만큼 얼마나 더 가야 할지 알다가도 모르겠는 어렵고도 어려운 미디어 교육 현장 속에서 중심을 딱 잡고 오늘도 버텨봅니다. 미디어 교육자 달쌤이 간다. 저녁 해가 점점 짧아지는 요즘입니다. 저는 해가 지는 것을 한 곳에 앉아서 넋을 놓고 바라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녁 바람이 조금씩 서늘해질 때 점점 붉게 물드는 하늘이 가장 넓게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해질녘 들으면 좋은 잔잔한 음악을 틀고 헤드폰을 쓰면 마치 그 자리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거기에 냉장고에서 갓 꺼내온 달달한 맛이 나는 과실주 블렌딩 음료 한 병이면 끝! 일할 때는 바빠서 숨이 턱끝에 붙어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껴요. 매일, 매시간, 분초를 다투며 살다가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칠 때 제가 쓴 방법처럼 그냥 자기 자신을 자연 속에 내버려 두세요. 시간 개념은 없어질수록 좋습니다. 해가 끝까지 다 기울어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가만히 있다 보면 그냥 나라는 사람도 해가 뜨고 지듯 자연스럽게 여기 이렇게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조바심 내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는 시간이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저를 이렇게 내버려둔 게 언제일까요? 생각해보니까요. 정말 몇 년은 지난 것 같습니다. 일할 땐 늘 정신이 없었고요. 쉴 땐 언제나 걱정이 많아서 말이죠. 아직 날씨가 이렇게 좋을 때 저녁잠을 내서 한번 쉬러 가야겠습니다. 오늘 달쌤의 미디어 교육은 마을 미디어 교육은 뭐가 다르지를 주제로 마지막 인터뷰가 진행됩니다. 이경선 선생님과 마을 미디어 교육에 대한 생각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잠시 후 상쾌한 재즈곡 산들바람 듣고 돌아올게요.
방금 들으신 곡은 재즈 아티스트 경기현의 산들바람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연주곡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가볍게 듣기 좋은 곡이니까요.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제 본명을 아는 분들은 아티스트 분이 지금 저랑 같은 성씨를 쓰는 걸 보고 눈치를 채셨죠? 네, 그럼에도 굳이 짚어서 설명드리면요. 아티스트 경기현은 재즈 드럼을 하고 있는 우리 집 막내랍니다. 이 앨범은 싱글 앨범인데요. 나오기는 한참 전에 나왔는데 요즘 다시 들으니까 새삼 곡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소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사심 가득 안고 하는 라디오 방송 미디어 교육자 달쌤이 간다. 이제 이경선 선생님과의 인터뷰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앞서 이야기 나눈 건 이제 교육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수업을 진행한 교사 입장에서의 이야기를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볼까 합니다. 사실 어르신들이랑 영화 제작 수업 요거를 이제 마을 공동체 미디어 교육으로 진행하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이번 수업에서 이제 미디어 교사로서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게 있었다면 어떤 것이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어른들이랑 같이 이제 하는 교육들을 여러 번 진행해 보면서 사실은 이제 저는 충분히 파악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조금 힘들었던 게 물론 체력적인 거. 어르신들이 보조기 없이는 못 걸으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연기를 할 때는 사실 옆에서 살짝 그렇죠. 놓고 서서 연기는 하셨는데 이동이 일단은 힘드셨던 게 있었고 걷는 장면 이런 건 어렵겠네요. 네, 그런 분들은 조금 힘들었죠. 또 우리 카메라맨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카메라맨. 네. 근데 이분들이 이동할 때 카메라를 메고 이동이 또 어려우세요. 그러니까 무거우니까. 네, 걸으실 수는 있어요. 그나마 좀 젊으신 분들이 이 카메라 이제 촬영팀을 하셨는데 근데 이분들이 직접 걸어는 가는데 이걸 들고 가기가 너무 어렵죠. 삼각대하고 이 무거운 카메라를 그래서 저희가 총 카메라 2대 사용했는데 그때 우리 보조강사 선생님하고 저하고 각자 하나씩 들쳐 메고 선생님들이 진짜 다 몸빵 하셨겠네요. 네, 들고 메고 가서 이제 놓으면 어머님들이 촬영하시고 네. 촬영은 하시고 또 이동하면 우리가 또 메고 가고 근데 그런 부분들은 좀 힘들었죠. 그리고 이제 앞에 진행하다 보면 저도 막 다른 거 챙겨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 우리가 합을 맞출 땐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제 몇 번 그렇게 촬영 다니시니까 어머님들이 알아서 나머지 뭐 소품, 대본 있으면 제가 놓고 가는 뭐 물건이 있으면 다 챙겨서 갖고 와주시고 그렇게 또 이제 합이 맞춰지더라고요. 하고 그렇게 좀 이동했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인지적인 거 이제 장기 기억 이런 단기 기억 양이 짧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예상을 하고 아주 짧은 한 세네 단어 정도 조합하는 짧은 문장 정도는 그래도 티키타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대본을 정리했는데 막상 촬영에 들어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한 2-3 사람이 대화하는 장면도 사실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둘이서만 같이 딱딱은 돼도 한 3-4명 이상 되면은 언제 내 대사를 해야 되는지 실내에서 또 연습할 때랑 또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아 정말 그럴 때는 약간 꼼수를 많이 부렸죠. 네. 어떤 꼼수를 쓰셨어요? 우리 보조강사 선생님이 네. 따로 후시 녹음을 옆에서 했죠. 어머님한테 후시를 하셨어요? 저 따라서 해보세요 하면서 이렇게 제가 뭐 안녕하세요 하면은 어머님이 옆에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그런 식으로 한마디씩 녹음을 하고 영상에 마을 미디어 교육에서 후시 녹음했다는 얘기 지금 처음 들어요. 거의 최초일 거야. 왜냐면 약간 좀 5명 우리 아까 막 목욕하는 장면 이런 거는 한 5명 정도가 같이 모여서 얘기를 각자 한마디씩 하는 장면인데도 이게 좀 힘드니까 그럴 때는 따로 후시 녹음을 해가지고 붙인 거구나. 붙였죠. 영상이. 후시 녹음도 만만치 않았겠는데요? 대신 입모양 안 나오는 뒤돌아서 있는 장면 아니면은 뭐 빨래 바구니에 옷을 담는 뭐 손 장면 이런 장면들에 이제 붙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많이 맞췄죠. 원래는 이제 콘티 짤 때는 그 장면이 아니었는데 현장에서 그렇게 좀 많이 바꿨던 것 같아요. 이게 안 되니까. 되게끔 만들려면 와, 한 땀 한 땀 하셨네요, 선생님 진짜. 장면을. 네, 소리를 한 땀 한 땀 땄죠. 아니 근데 이제 제가 또 궁금했던 건 이제 이런 어려움들이 제가 그려져서 그래서 마을에서 어르신들과 영화가 가능해
물음표 빵이었거든요. 아, 저도 물음표 빵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게 꼭 궁금했었고요. 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마을 미디어, 마을 공동체 미디어 네. 교육이라는 건 이제 네. 마을 안에서 방송국이 만들어지거나 그렇죠. 마을 안에 있는 주민들이 이제 스스로 이제 미디어를 제작하는 이제 그렇죠. 제작자로서 또는 제작자이자 이거를 청취 또는 그렇죠. 같이 이걸 참여하고 같이 보고 이런 이 안에서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화정마을의 경우는 그게 사실상 좀 어렵지 않을까? 어렵죠. 네. 사실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분들 자체적으로 이게 뭐 추호 활동이 있을까? 이거는 사실 물음표죠. 왜냐면 어렵죠. 이게 촬영이나 편집? 편집은 아예 어머님들이 손을 댈 수가 없죠. 그렇죠. 컴퓨터를 못 하시면. 네, 편집은 아예 손을 댈 수 없고 중간중간에 계속 가서 보여드렸거든요. 편집하는 과정들. 이 영상과 이 영상이 어떻게 이렇게 붙는지. 뭐 음악 같은 배경음악 이런 것도 이 안에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골라서 할 수 있을지 선택지를 좀 주는 정도? 높은 기준으로 놓고 맞아요. 본다면 이렇게 평가가 가능한데 맞아요. 또 이제 우리의 기준을 완전히 바꾼다면 어쨌든 네. 우리는 시골형 미디어 교육을 시도하는 그러니까요. 사람 맞아요. 입장에서 맞아요. 네, 그런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의 그런 활동들이 약간 컨텐츠 본인들의 이야기를 이제 미디어화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이제 기술 지원을 선생님들이 해드리고 그렇죠. 맞아요. 그 나머지 핵심이 되는 그 내용이나 내용은 다 어머님들이 그렇죠. 이제 내가 주시는 남기고자 거죠. 하는 어떤 이야기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판단이나 결정은 그렇죠. 본인들이 하신 거네요. 그렇죠. 맞아요. 내용을 주시고 여기서 쓸 거, 안 쓸 거, 그다음 배역을 정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어머님들이 하셨죠. 이제 뭐 마을 미디어가 가지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지만 저는 이 화정마을 안에서 어른들이 이미 공동체가 있잖아요. 공동체 안에서의 삶이 있는데 이 삶에 미디어가 얹어졌을 때 이제 이분들한테 이게 어떤 의미일까? 약간 기록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걸까? 아니면 약간 좀 새로운 자극, 학습 이런 맞아요. 거로서의 의미가 있는 걸까? 어머님들은 아마 자극이나 학습적인 부분을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새로운 걸 배웠어. 내가 카메라도 직접 해봤어.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분들한테는 그 자기 만족감, 약간 효능감을 주시는 거는 맞는데 저는 사실 이 교육을 진행하고 마치면서 그 공동체 안으로의 흡수, 참여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방점을 좀 찍었거든요. 왜 그러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분들을 3년째 만나고 있잖아요. 근데 첫 해 때 그 진달래 학교 때 만날 땐 6분이었어요. 작년에 우리가 미러리스 카메라로 마을 사진 촬영할 때는 한 10분 정도 또 늘어나셨네요? 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한 14분 정도 늘었어요. 근데 우리 안에 또 참여자들 안에 보니까 처음에는 사실은 이 농촌 지역 어르신들은 아마 선생님들 다 아실 거예요. 보수적이고 굉장히 폐쇄적이고 믿을 수 없어요. 우리가 들어갔을 때 약간 또 우리 마을 회관에 물건 팔러 온 장사꾼 아니면 이상한 종교 집단 이렇게도 의심을 많이 하세요. 어른들 이렇게 막 공공사업 영역에서 동원될 때 많으시니까. 맞아요. 경계를 좀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 마음의 벽을 좀 허무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이 6명이 교육을 마치면서 너무 좋았어. 동네에 소문을 내니까 그 다음 회에 갔을 때 한 4분이 더 들어오고 이번에는 마을에 이미 귀촌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물론 마을 사람들 보면 인사해요. 마주치면 인사는 하고 아는 척도 하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어울린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귀촌한 지 15년이 넘으셨는데. 근데 이번에 우리 촬영 같이 하면서 이 안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들어 가시는 걸 보면서 그래서 우리 이런 마을 미디어가 이런 마을의 이야기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사실은 여기서 되게 큰 의미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저 스스로도 좀 되돌아봤거든요. 그래서 뭐 아주 근사한 영화, 우리가 뭐 영화제 출품할 뭐 이런 건 아니더라도 이 안에서 우리가 만족했으면 됐다. 라고 좀 약간 소소한 결론을 좀 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뭐 교사 입장에서 이제 마을 공동체 미디어 교육이 다른 공동체 미디어 교육과 좀 다른 점은 뭘까요? 어떤 자세로 우리가 이걸 임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것들을 좀 목표로 마을 공동체 미디어 교육을 고민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다른 교육들은 우리가 참여자를 이제 모집해서 뭐 센터나 뭐 다른 기관에 가서 교육을 하는 것도 대부분 보면 우리가 그날 처음 만난 관계들이 참 많거든요. 저 원하는 분들이 오니까. 네. 이런 마을 공동체
제 교육 같은 경우는 이 마을에 이미 다 친밀한 관계 안으로 제가 들어가야 되는 교육이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대로만은 못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리고 사실 그게 맞죠. 이분들의 그 욕구, 필요에 의해서 변경되는 게 맞고 제가 그 안에 물들어야겠다,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하면서 들어가거든요. 그분들의 언어를 좀 많이 알아듣고 그거 진짜 굉장히 큰 도움이었어요. 사투리를 좀 알아듣는 거. 아, 그렇구나. 네, 특히 어르신들은 사투리 굉장히 많이 쓰십니다. 네. 전라도 분들 요즘에는 사투리 잘 안 쓰시잖아요. 뭐가 젊은 있죠? 여기는? 사람들. 네. 근데 억양이나 뭐 이런 거 뭐 하물며 어머님들이 저기 거시기 좀 가져와봐 했을 때 얼른 거시기가 뭔지 알아들어야 돼. 그거는 지내봐야 아는 거잖아요. 지내보고 거시기가 이제 눈치가 뭔지는. 있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쓰는 언어들이 있어요. 저도 그 언어를 딱 지금 뭐라고 떠오르진 말할 수는 않지만. 있지만 어쨌든 저도 그런 시골 마을에서 제가 자랐기 때문에 어른들 사투리는 굉장히 잘 알아들어요. 그 전라도 사투리를.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좀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 이분들도 저를 되게 편하게 그냥 맨날 선상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선생님 이렇게 안 하시고 선상 이렇게 부르시는데 그냥 손녀처럼 딸처럼 그렇게 많이 대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일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아까 이제 뭐 효능감 뭐 이런 얘기도 잠깐 하긴 했는데요. 네.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음. 이제 어르신들한테 마을 미디어 활동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정리를 해주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한테 그 마을 미디어 활동이 주는 의미는 아마 한 3가지 정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마을 안에서 소속감을 느끼시는 거예요. 이제 귀촌하시거나 뭐 이러신 분들 특히 네. 또 그리고 여기서 살다가 몇십 년 나가서 살다가 다시 들어오는. 연어처럼 고향으로 돌아오신 맞아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약간 겉도는 게 있었던 거죠, 사실 이 안에서. 다시 들어오신 분들이. 그렇죠. 우리가 이런 마을 미디어 활동을 하면서 계속 만나고 부딪히고 얘기하고 이러면서 완전히 좀 서로 친해지셨군요. 더 다시 어울러진다?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많이 느꼈고. 옛날 얘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렇죠. 네. 특히 우리가 또 시대극이 네, 옛날 네, 얘기다 네. 보니까. 그래서 영화여야 했겠네요. 네. 그러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셨던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농촌 마을 이렇게 8, 90대 어르신들이 문화활동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극장을 한번 가려고 해도 완주에 있는 제일 작은 마을 극장을 가려고 해도 이 화정마을에서는 버스를 기다려서 버스를 타고 30분 이상 가야 할 정도로 문화 활동을 굉장히 좀 못 받는 지역인데 어쨌든 이분들이 그런 무료한 이미 이제 농업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물러나 계시거든요. 그런 무료한 농촌 마을에서 이런 좀 문화적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다는 거에 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3번째가 이걸 제일 어머님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평생 교육의 한 부분인 거죠. 네네. 뭔가 자극을 받고 배우고 익히고 나도 이렇게 쓸모가 있구나. 내가 이렇게 배우니까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참여자 어르신들은 예전에 학교를 다니고 싶었어도 뭐 기회가 전쟁통에 없거나 뭐 딸이라서 맞아요. 기회를 많이 못 가지신 분들이 많아서 그 나름의 서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또 새로운 기기들을 갖고 들어가면 굉장히 즐거워하세요. 본인들은 막 쓰기 어렵다 하시지만 또 그 안에서 이 배움이라는 거를 굉장히 만족해 하시죠. 이렇게 3가지로 네.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저는 사실 완주미디어 센터랑 이경 선생님께서 네. 화정마을 어르신들의 삶에 굉장히 큰 선물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물이라고 표현하면 뭔가 이렇게 주는 의미가 강하긴 하지만 그렇다기보다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좀 이렇게 무료한 삶에서 좀 재밌는 요소들을 많이 네. 만들어드린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들이 그거 재밌었지. 그러니까요. 또 하고 싶다. 뭐 선생님 이 정도? 해주신 말씀 중에 제가 제일 좀 와닿았던 건 지난 2년간의 활동들이 마중물을 부었다. 그러면서 네. 참여자분들이 조금씩 늘어난 게 맞아요. 이게 의미 없는 활동이 아니고 처음에 어르신들한테 이런 거 들고 들어가서 한번 해보세요 하면 아유 나 죽을 때 다 됐는데 그렇죠. 이런 거 왜 해 이러시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많이 그러시죠. 근데 그 효능감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어떤 것들을 마을 안에서 즐거움으로 인식해 주시고
그게 이제 소문이 난 것 같다. 그래요. 맞아요. 이거 네. 재밌는 거야. 이거 생각보다 우리 되게 즐겁고 재밌어. 어렵지 않아. 그런 거에 대한 인식? 맞아요. 그러니까 미디어라는 게 농촌으로 가서 어떤 효용이 있어? 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특히 마을 단위에서. 근데 저는 네. 이런 종류의 약간 인생에서의 굉장히 즐거운 어떤 기록을 해보거나 내 과거를 돌아보거나 그러는 과정 안에서 마을 주민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들을 틔워준다는 거? 그게 맞아요.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최강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저도 한마디 더 보태자면 저희 그 영상이 완주미디어센터 그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 네, 있는데 좋아요. 제가 댓글을 봤는데 우리 네. 참여자 가운데 따님이신 것 같아요.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엄마의 젊은 시절을 볼 수 있어서 그러니까 재연이지만 네. 그걸 볼 수 있어서 뭐 좋았습니다. 이렇게 써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눈물 난다. 제가 그거를 보면서 부모 자식 간에 사실 그 연대감이라는 게 점점 이렇게 연해지잖아요. 서로 이제 지역적으로 또 시집장가 가고 이러면서 근데 이게 다시 연결고리가 되는구나. 이 영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이 교육이 이래서 필요했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되었어요. 울컥하네요. 네, 울컥하셨습니다. 네, 이제 그 선생님 듣고 싶은 곡을 하나 추천해 주세요. 네. 그 곡을 듣고 싶은 이유도 네. 좀 설명해 주시면 우리 좋겠습니다. 화정마을 어머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임영웅님의 나만 믿어요 함께 듣고 싶습니다. 와, 세대가 50대부터 90대까지예요. 임영웅 정말 저희 엄마도 좋아해, 임영웅. 제 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럴 순 없고. 네. 자, 그러면 임영웅의 나만 믿어요. 요 신청곡 띄워드리기 전에 오늘 제 방송에 나와주신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네. 희령쌤이랑 수다 떠는 것 같고 너무 좋네요. 네,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마을미디어 이런 이 교육 마치고 사실 어머니를 못 배웠거든요. 지금 그래요? 시사회 마치고 다시 또 뵙고 싶다. 네.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명절에 약과 싸들고 가세요. 약과 어머님들은 근데 안 좋아하시지. 단거 먹으면 안 요즘 되잖아. 간식 좋아하세요? 네. 요즘 간식인데 약과? 그쵸. 새로 돌죠. 새로 맞아요? 유행이죠. 다 좋아하세요. 네네. 네, 그러면 우리 방송을 듣는 분들이 이제 우리처럼 미디어 교육 일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뭔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선생님들에게 뭐 한마디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저의 입지가 5년 차면 뭘 많이 선생님들한테 할 만큼 그렇게까지 했지, 미디어 교육. 드릴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어쨌든 했던 교육 이런 현장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많이 도움이 됐었거든요. 그래. 이런 마음가짐으로 마을에 들어가면 되겠다. 좀 내가 뭘 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면 되겠다라는 정도의 약간 팁 정도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그럼 저도 인사를 드려야겠죠. 미디어 교육자에 의한 미디어 교육자를 위한 미디어 교육자들의 방송 미디어 교육자 달쌤이 간다 9월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이경선 선생님이 신청하신 임영웅의 나만 믿어요 들려드릴게요. 미디어 교육 현장 인터뷰 이경선, 녹음 장소 전주 FM, 기획 제작 진행 전부 다 달쌤 경희령이었습니다. 부족했던 내게서 나조차 못 믿던 내게 여태 머문 사람 무얼 봤던 걸까 가진 것도 없던 내게 무작정 내 손을 잡아 날 이끈 사람 최고였어 그대 눈 속에 비친 내 모습 이제는 내게서 그댈 비춰줄게 굳은 비가 오면 세상 가장 큰 그대 우산이 될게 그댄 편히 걸어가요 걷다가 지치면
걱정 말아요. 이제 나만